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의 썰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듀 랭보, 랭보의 부아예, 그 모음들이라는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듀 랭보, 부아예, 모음들. 자, 그럼 먼저 어, 요거는 그 랭보의 그 자필 원고 랭보 필체인데 음, 랭보가 그 시를 이렇게 썼군요. 그 거고 그다음에 나 우선 음, 이건 뭐 14행의 소네트 형식인데 에, 길지 않으니까 에, 전체적인 번역물 한번 읽고 시작하죠. 음. 모음. 여기서는 그 김현 씨의 그 번역을 택했습니다. 예.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번역이 랭보 번역이 그 김현 씨가 한 게 있고 또 한대균 씨가 한 게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김현 씨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검은 A, 흰 E, 붉은 프랑스어로 하면 검은 흰 붉은 푸른 파란 모험들이여.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 아, 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음 5개인데, 그 에, 이, 오, 우, 이제 그런 발음이 나죠. 그렇게 읽는 게 차라리 더 낫겠네요. 아, 지독한 악취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터질 듯한 파리들의 검은 코르셋, 어둠의 만, 에, 기선과 천막의 순백, 창 모양의 당당한 빙하들, 하얀 왕들, 산영화의 살랑거림, 이 자주조개들, 토한 피, 분노나 회개의 도치경 속에서 웃는 아름다운 입술, 우 순한 주기들, 초록바다의 신성한 물결침,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박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커다란 학구적인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5. 음, 이상한 금속 성소로 가득 찬 최후의 나팔. 여러 세계들과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침묵. 오메가여. 그녀 눈에 보랏빛 테두리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조금 생소하죠. 그리고 어, 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제 그런 시인데 음. 김현 씨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어, 참고다가 그 한대균 씨의 그 번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 차이가 있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한대균 씨 번역에는 이제 우녹색 이렇게 했고 여기는 그냥 파란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푸른.
우, 어, 가만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녹색, 파란, 오, 흑색, 백색, 적색, 그 다음에 녹색. 이게 잘못됐네. 이게 요거나. 예, 예. 요거는 파란 오는 청색 이렇게 똑같은 거고. 여기가 차이가 있군요. 여기가 그 어, 푸른 우 했는데 여기서 녹색, 녹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우를 갖다 여기서는 푸른으로 번역을 했고 여기서 녹색으로 번역을 한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연에서는 안개와 기선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 아, 요거의 번역문이에요. vat베르인데 vat베르가 아, 물론 수증기, 증기 이런 말도 있고 또 기선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한대균 씨는 이걸 안개로 번역했고 김희원은 기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삼행은 에, 요건데 북프루 요거의 번역문인데 김희원은 자주조개들 이렇게 했고 자주조개를 했고 뭐 자주빛의 뭐 이런 뜻인데 아, 한대균 씨는 자주빛 옷감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건 의미상으로 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면에서 에, 이 지고의 나팔 이건 에, 이건데 시프레무인데 뭐 최상의 뭐 지고의 또 최후의 이런 뜻도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김현 씨는 요거를 갖다가 최후의 나팔로 이렇게 했고 한대균 씨는 갖다 지고의 나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랏빛 광선, 보랏빛 테두리 요 차이인데 요거는 아, 회용, 회용 요거에 대한 번역어인데 김희연은 요거를 테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아, 한대균 씨는 이걸 그냥 광선으로 번역을 했네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번역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택했습니다. 음, 이따가 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에서 좀 주목할 점은 에, 이 시는 이제 프랑스 시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된 시들 이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들 중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연구가들이 그 주석을 내놨는데 뭐 어, 다양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 좀 난해하다는 그런 뜻도 되죠. 그래서, 뭐 시의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것은 확실하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 알파에서 시작해 오메가로 끝나는 랭보의 시는 일종의 색채적인 우주론을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잠깐 아, 여기
요 아라는 것이 이제 에, 음, 음, 요것이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거고 요 마지막 오가 그 오메가에 해당하는데 그 알파에서 오메가 그러니까 이제 에, 전체죠. 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에 시작하여 오메가로 끝나는 시는 일종의 색채적인 우주론. 그 우주의 모든 그 색채를 음, 시에다 담아보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음. 그다음에 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제 모음의 소리와 색채와의 공감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음 하나 하나에 이제 색채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제 서로 교감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뭐 이 공감각은 이제 상징주의 시인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그 보들레르의 코레스퐁당스 그 교감이라는 시에서 이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색채와 소리와 향기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서로 통하는 어, 이제 그러한 공감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보들레르의 교감이라는 그 시죠. 근데 이런 거와 이제 흡사하게 그 모음의 소리와 색채. 물론 이 시에서도 이제 그 향기나 냄새나 혹은 촉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쨌든 그 공감각 현상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시에 대한 이제 다양한 해석 여기 주석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가장 많다. 하여튼 가장 많은 시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온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이제 랭보가 마약을 먹고서 그, 그 취한 상태에서 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알파벳 학습서 그 알파벳 학습서에 이제 그 모음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 뭐 그것을 나타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연금술과 관련해서 연금술의 그런 변주법적 그 변화가 이제 흑에서 백으로 가서 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에, 이제 그 기본인데 연금술에 음,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수석가들은 그 여성 육체 여러 부위 형태를 나타낸 거다. 어? 에, 그래서 뭐 아, 여성의 여러 부위 실제로 무슨 뭐 입술 뭐 이런 그 부위명이 나오기도 하죠 구체적인 그래서 아, 그 여성의 육체 여러 부위와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해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수학적 단계, 그러니까 죽음, 탄생,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차이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조금 염두에 두고서 이 시를 어, 보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원문하고 대조를 해보죠. 음, 모음들. 아, 이게 김현 씨의 번역은 그냥 복수를 빼고 그냥 모음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모음. 아, 근데 봐야 이게 복수기 때문에 뭐 모음들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common A. 아, 그래서 이때는 이 색깔을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에,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common noir A, common A. 근데 이제 에, 한대균 씨는 이걸 그냥, 그러니까 아, 검정, 그냥 색깔, 이걸 명사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흰 에, 붉은 이, 푸른 우, 파란 오. 그래서 이, 오, 우, 사실은, 일반적인 순서는 오가 먼저고, 우가 뒤로 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오를 멘트로 놨죠. 아, 이것은 아마도 아까 보았듯이 그 요 오가 그 알파 오메가 그 오메가와 관련이 있다고 봐서 아, 이걸 뒤로 한 것 같아요. 아, 모험들이요.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 지독한 악취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터질 듯한 팔들의 검은 코르셋. 자, 노아르, 블랑, 흰색, 루쉬, 빨간색, 붉은색, 베르, 초록색. 음, 이 초록색을 뭐 초록색이 또 푸른색과 아,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푸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음, 근데 베르는 보통 이제 녹색을 말하죠. 블루 이게 이제 파란색이죠. 푸른색, 바이엘. 그래서 이 모음 다섯 개, 대표적인 모음 다섯 개는 각각 다 아, 그 어떤 색채와 교감이 된다. 어떤 색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음. 그러니까 소리와 색깔의 어떤 교홍이라고 그럴까? 그런 공감각 그거를 일단 보여주는 거죠. 아,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왜 아라는 모음이 검은색이냐, 또 에라는 모음이 왜 흰색이냐, 그런 근거가 뭐냐 하는 게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 시는 이제 그런 근거들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그런 시로 펼쳐가 지는데, 음,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죠. 음. 자, 그다음에 je dirai quelque chose au naissance latente. 나는 말하리라. quelque chose 언젠가. 보네스 너희들의 탄생을 어떤 탄생? latente. 이 latente는 이제 잠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인데, 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탄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잠재적인 탄생. 아, 실제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에, 그런 탄생을 말하겠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도인데 음, 음, 아, 과연 랭보가 이런 그 시도를 성공적으로 했나 하는 것은 에,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 모음 하나씩 해요. 아. 제일 처음에 이제 아가 나오는 거죠. 왜 이 아가 검은색이냐? 그 근거를 지금 예시를 하는 거죠. Noir corset évolue et des mouches éclatantes. Noir corset, 검은 코르셋. 코르셋은 이제 음, 여자의 그 속옷을 말하는 건데, 검은 코르셋. 이 코르셋 때문에 어떤 여자의 어떤 신체를 우리 연상하게 되죠. 어, 음, 음, 무슈가 팔인데, 에클라덩트. 그래서 여기서는 터질 듯한, 음, 음, 요 분리라는 것은, 음, 이게 털이 부숭부숭한 이런 의미인데, 한대균 씨는 어떻게 했더라? 음, 잔인한 악재 주위에 윙거리고 있는 그 번쩍거리는 파리떼 검은 코르셋. 번쩍거리는, 음, 그래서 분류가 그런 뜻인가? 음. 여기가 확실치가 않네. 번쩍거리는, 여기서는 터질 듯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 에클라탕트, 에클라트 터지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터질 듯한 파리들의 에, 검은 코르셋. 요 시어가 번역어에서는 빠진 것 같으네. 음, 이거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음. 그다음에 어, 봉빈느 봉빈 오뚜후 데 뷰앙떼 크리엘. 음, 요, 이 봉비네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르도네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 부르도네가 이제 윙윙거리다. 아, 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부르도네의 의미로다가 쓴 것 같아요. 기 봉빈네 오뚜르도 뭐뭐 주위에 삐앙떼르는 이제 악취 이런 뜻인데 역한 냄새 크리엘. 아 그래서 크리엘은 뭐 잔인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 지독한 이렇게 지독한 악취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터질 듯한 파리 무슈들의 검은 코르셋. 음, 아 그래서 그 검은 코르셋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알을 갖다가 이 검은색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팔이 무슈인데 요 아라는 요 아라는 철자의 형태가 이게 팔의 모습과 좀 약간 흡사한 데가 있죠. 음, 음, 뭐 여기 그러니까 날개를 옆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래서 이 소리 색깔은 이 글자의 형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되죠. 음. 다시 한번 검은 아, 흰 에, 붉은 이, 푸른 우, 바라 노 모음들이요.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
그 아주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 언젠가는 하겠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지독한 악취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터질 듯한 팔들의 검은 코르셋.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관련해서는 검은 코르셋 이런 것 때문에 연상되겠지만 그 여체의 그런 음부나 그 하체 예,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 여성 신체와 관련 짓는다면은 음.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어둠의 만, 음, 어, 기성과 천막의 순백, 창 모양의 당당한 빙하들, 하얀 왕들, 사냥화들의 살랑거림.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아, 골프 동부로 그 어둠의 만 이게 골프가 만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요 어둠의 만이라는 요 부분은 그 앞에 에, 이게 아에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다음 년도 넘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그 몸 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는 또 어둠의 만이다. 음, 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로 넘어가는 거죠. 애. 음. 그 껑데르 디바베르 에데똥트. 이 껑데르가 뭐 순진함, 천진함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순백이라고 했어요. 뭐 천진난만한 뭐 이런 뜻도 되는데 바베르 여기서는 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대균 씨는 이걸 안개라고 그랬죠. 음. 아, 똥트, 텐트, 천막. 음. 그래서 그 기선과 천막의 그런 순백. 아, 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련되는지는 참 음, 불확실하죠. 어떻게 보면 요거를 갖다가 요 형태를 이 철자의 형태를 어떤 천막과 관련 짓는 듯도 하고 음, 음. 어쨌든 그다음에 롱스티 글라시피에르 이 글라시가 이제 빙하인데 롱스 뭐 창 이런 뜻이죠. 피에 뭐 여기 당당한 이렇게 당당한 빙하들의 창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창 모양의 당당한 빙하들. 아, 그다음에 후아블랑 음, 왕 블랑 그 하얀 흰 그, 그 그래서 하얀 왕들 이렇게 했는데 하얀 왕들 요 하얀 왕들을 음, 여성의 신체와 결부시키는 그런 주석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성의 어떤 가슴을 여성의 젖가슴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음. 아, 그다음에 프리송 동벨 그 프리송 뭐 전율 떨림 여기서는 살랑거림이라고 그러는데 아, 옹벨르는 이제 산영화라는 건데 옹벨르 산영화서 식물인데 그 산영화라는 것이 이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 그러니까 그 산영이라는 것이 우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우산. 이 산자가 우산 산자입니다. 네. 아,
뭐 이렇게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이런 꽃들이 많지요. 이제 많은데 이런 꽃들을 통틀어서 그 사냥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대 끝에서 많은 꽃이 방사형으로 나와서 끝마디에 꽃 주로 흰색 꽃 하나씩 붙어 있다 이렇게 에, 이런 것이 이제 사냥화인데 그 사냥화들의 살랑거림 이건 흰색과 관련이 되죠. 음, 빙하나 어떤 하얀 왕들 또 사냥화 이런 것들 이제 상당히 흰색과 관련이 있는 걸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이 pourpre sans cracher ne rit des lèvres belles 이 pourpre 어, 자주색인데 여기서는 자주조개들이라고 자주조개들 음. 성 어, 붉은색을 어쨌든 나타내는 건데 성 크래쉬 이 크래쉬는 뭐 토하다 뱉다 이런 뜻인데 예, 그래서 토한 피 이렇게 했고 rire des lèvres belles 그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 음,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 아, 이 입술 때문에 어떤 붉은색을 연상하게 되는데 음, 웃음. 근데 그 웃음은 dans la colère ou les ivresses pénitentes. 콜레르는 분노죠. 어, 그래서 분노. 또 이브레스는 도취죠. 도취. 페니텅트가 뭐 속죄하는, 회개하는, 에, 회개하는, 속죄하는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그 회개의 도취경이라고 그랬는데, 뭐 속죄하는 그런 도취, 그러니까 분노나 속죄하는 도취 속에서 아, 그 아름다운 입술의 웃음,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 회개의 도취경 속에서 웃는 아름다운 입술. 음. 아, 요 이가 이제 붉은색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예시를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붉은색을 연상케 한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으면 어둠의 말 이것은 검은색 아에 연결되는 거고 기선과 천막의 순백 창 모양의 당당한 빙하들 하얀 왕들 사냥화의 살랑거림 흰색 그 다음에 이 자주조개들 토한 피 분노나 회개의 도치경 속에서 오는 아름다운 입술 자 그 다음에 자 3년 보겠습니다. 순한 주기들 초록바다의 신성한 물결침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박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커다란 학구적인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이 녹색은 이제 평화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음, 자, 원문 보겠습니다. 우.
시클, 시클, 이게 순환 주기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이클이죠. 순환 주기들. Vivrement divin de mer viride. 요 vivrement이라는 이 어휘는 vivre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원래 사전에 안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랭보가 만든 그런 조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이건 파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에, 그래서 신성한 파동, vivement divin, 어, 여기 신성한 물결침 이렇게 했네요. 네, 메르비리드. 이 비리드는 그 어두운 녹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초록바다라고 그랬네. 메르 초록바다. 초록바다의 신성한 물결침. 음, 음. 그다음에 빼데빠띠 스메다니모. 음, 빼가 이제 평화죠. 평화. 아, 빠띠가 이제 박목장. 음. 원래 쓰메는 뭐 씨를 뿌리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씨 뿌려진 그런 뜻이 되겠죠. 아니모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들 뭐 양이나 뭐 그런 걸 연상하면 되겠죠. 그 동물들이 에, 동물들로 씨 뿌려져 있는 박목장의 평화 이렇게 되는데 그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박목장의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됐고 아, 그다음에 베데히드 히드가 이제 주름살인데 주름살의 평화. 음, 아, 어떤 주름살이냐면 그 l'alchimie imprime au grand front studié. 알슈미는 연금술인데 여기서는 연금술사라고 번역이 돼 있고 앵프림의 뭐 색이다 그런 뜻이죠. 음, 그 뭐, grand front studié 그 학구적인 학구적인 커다란 이마에 새긴 직역을 하면 이제 연금술사가 아, 학구적인 커다란 이마에 새겨놓은 그런 에, 주름살의 평화 이렇게 되죠. 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은 어떤 장년 내지는 그 노년에 들어서 어, 그 주름살로 상징되는 그런 어, 그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음. 에, 그래서 이 앞에 음, 이게 그 붉은색이 뭐 분노, 피 이런 것이 어떤 젊음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음, 음, 여기는 이제 에, 그 노년에 들어선 그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주기들, 초록바다의 신성한 물결침,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박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커다란 학구적인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년 5. 이상한 금속성 소리로 가득 찬 초의 나팔. 여러 세계들과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침묵. 오메가여. 그녀 눈에 보랏빛 테두리여.
원문 보겠습니다. Au suprême clairon, plein de strideurs étranges. 클레롱이 이제 나팔이죠, 나팔. 음, 이 수프레모를 그러니까 최후의 나팔 이렇게 했네. 최후의. 한대균 씨는 이걸 뭐 지구의. 예. 어쨌든 이 최후의 나팔은 상당히 그 성서의 그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나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음, 음, 아무튼 어, 음,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그 묵시록적 분위기가 좀 나타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silence traversé des mondes et des anges. silence 침묵, monde 세계인데, 아, 그러니까 복수니까 여러 세계들과 또 앙슈, 천사들의 그 아, 가로지른 침묵, 여러 세계들과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침묵. 음. 어떤 그 묵시록적 그런 분위기를 어디서도 느낄 수가 있죠. 음. 그다음에 오 로메가 크레용 비올레 드세지 오메가. 음. 음. 여기서 회용을 여기서 이제 그 테두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이제 그 빛의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 비올레 그 보랏빛의 에, 테두리 뭐 한대균 씨 이제 보랏빛 광선 이렇게 했죠. 세지 그의 눈 여기서 세지 그의 눈이 도대체 누구의 눈이냐 이게 또 수수께끼인데 이건 뭐 신의 눈인지 아니면 에, 여인의 눈인지 시인의 눈인지 이제 김현 씨는 이거를 그녀의 눈이라고 하는데 남자에 대해 키르케적인 또는 마녀나 요부 같은 존재 에, 그런 존재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음, 어, 아마 한대균 씨는 이 세지를 그 신의 눈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시가 상당히 수수께끼죠. 뭐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죠. 도대체 이런 그 소리와 색깔의 이런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아주 막연하게 암시가 돼 있을 뿐인데, 음, 아, 그래서 음, 그,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는 걸 보면은 이걸 일반 독자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에, 거의 불가능하죠. 음, 음.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에, 음, 그냥 한 번만 더 읽고 끝내죠. 음, 아,
검은 아, 흰 애, 붉은 이, 푸른 우, 파란 오 모음들이여. 언젠가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탄생을 말하리라. 아, 지독한 악취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터질 듯한 파리들의 검은 코르셋, 어둠의 만. 애, 기성과 천막의 순백, 창 모양의 당당한 빙하들, 하얀 왕들, 사냥화들의 살랑거림. 이, 자주조개들, 토한 피, 분노나 회개의 도치경 속에서 웃는 아름다운 입술. 우, 순환주기들, 초록바다의 신성한 물결침,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박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커다란 학구적인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오, 이상한 금속 성소로 가득 찬 초의 나팔, 여러 세계들과 천사들이 가로지르는 침묵. 오, 오메가여, 그녀 눈에 보랏빛 테두리여. 음. 아,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어,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저도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네요. 음. 자, 어쨌든 오늘은 랭보의 바이엘 모험들이라는 시를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